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설정하셨더랬죠? 예. 네, 2017년이 되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어느 한 항목 하나 목표에 지금 현재 근접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1인당 소득은 물론 잠재 성장률, 뭐 고용률, 뭐 지금 조금 전에 다 시인을 하셨는데 특히 국가 채무 비율 이 지금 현재 40.4%인데 이게 임기 3년 동안 239.6조 원이 증가했어요. 역대 정부 중에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박근혜 정권의 경제 운영 방향이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연간 사교육비를 17조 원 이하로 줄이겠다 그랬는데 지금 32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은 실제적으로 선거 공약은 물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목표의 근접치에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침몰하는 그 경제에 대해서 중간에 앉아서 주운조세를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경련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예를 들면 삼성이 204억 원, 현대차가 128억 원, SK가 111억 원 이렇게 냈는데요. 이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공익재단에는 단돈 1원도 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이 회사들이 우선 자사보유공익재단에 출연을 안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단돈 1원도 내지 않았는데요. 이 기업들이 낸 이 수치를 보면 이게 법인세를 1 내지 2% 올렸을 때 이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걷고 있는 거고 전경련은 중간에 앉아서 주운조세를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경련이 법인세를 반대하면서 공식적으로 법인세를 반대하고 국회에 와서 로비하고 또 정부가 이것을 보호하면서 반대해주면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기업들로부터 그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그리고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 잘 듣는 기업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 내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국가가 썩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한 것 저는 당장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법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를 저희가 지정할 때는 그냥 요건만 맞으면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는 것 역시 그 해당 단체와 이제 그 취소 요건을 담당하는 그 부처 해줘야 됩니다. 예. 아직도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문제의식이 없으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지금 전경련 스스로 이 재단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서류를 파쇄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엄호하는 이 자세 이거부터가 지금 국민적 공분을 저는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경련이 이렇게 중간에 앉아서 주운조세를 걷어들이는 이러한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따끔하게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 지정기부금 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경련이 이것을 해체하고 지금 새로운 것을 두 개를 합쳐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지정기부금 단체 또 지정해 주실 겁니까? 일단 그 주무부처가 그것을 제대로 된 단체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저희가 그것을 지정을 하는지 마는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결코 전경련이다 이런 단체를 엄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로서는 지정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단체가 새로 단체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무관청에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경련, 썩고 있는 대한민국을 더 침몰하게 만드는 전경련은 저는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정기부금단체를 지정한 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재단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그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제도상의 문제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예, 아무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란법이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김영란법 시행에 의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할 내역들이 있어요. 사용일자, 구체적인 집행 내역, 사용처, 집행 대상자, 집행 구분, 총 인원, 집행 금액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 하는데 예. 제가 2016년도 7월 달에 부총리실 업무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허술하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요. 부총리의 업무 추진비가 연간 7,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규모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네. 예. 이게 그런데 김영란법에 의하면 저는 업무 추진비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이 업무 추진비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사용 용처가 많이 옛날보단 제한이 될 것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심의를 네. 하시겠지만. 예. 그리고 아까 업무 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산업 기업 구조 조정에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구조 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동안의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산업경제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라는 걸 6월 달에 그 발족을 시키면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남 울릉 독도의 박명재 의원입니다. 우리 부총리님, 기재부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부총리님, 예. 세계적인 경기 침체, 수출 부진, 해운업 사태, 김영란법 시행, 미국 금리 인상 압박 등 임박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반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PPT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답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다.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가 138개 중 3년째 26위, 말레이시아보다 순위가 낮습니다. 노동시장 효율이 77위, 그리고 금융시장 성숙이 80입니다. 얼마 전에 자유경제원이 발표한 노동자유지수는 159개 중 136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어떻습니까? 노동시장 개혁, 즉 포함한 4대 구조개혁, 이것이 그리고 이를 통한 산업개혁,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성장의 가장 큰 과제이죠. 동의하시는죠? 예, 중장기 과제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선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대 구조개혁의 성공을 통한 산업개혁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데 그듭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게 되니까요.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반발로 경제개혁이 지연되자 특별감찰조를 투입해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반면에 독일은 하르츠위원회라는 그 알고 계시죠? 노동시장 개혁 성공. 알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으로 수출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예. 규제프리존법 반드시 통과돼야 되겠죠? 예,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도 드리고 하셔서 이 경제를 살리는 협치에 그런 거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예,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기부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때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대개 전문가들이 예산의 불용액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몇 프로 정도 생각합니까? 종액에. 글쎄, 이제 대개 2% 내지 3%라. 예, 그 정도가 뭐 그런데 예. 지금 이 상반기에 돈이 배정된 중에서요. 43개 부처 사업 중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되지 아십니까? 집행되지 않은 것이? 지금 무려 9.3% 13조 천억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죠. 9.3%가 미집행되고 있고요. 13조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는데 뭐 원인은 크게 두 가지겠죠. 어떻습니까? 지방 자치단체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집행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부처가 애초에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것 맞죠? 아주 과하게 편성한 부분이 뭐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완전히 사업이 끝났다든가 뭐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이 습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되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토교통부에서는요, 주거겹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면서 생후 36개월도 안 된 보육원 영아까지 일각으로 편성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무려 2,539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또 나중에 답은 나중에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올 상반기 예산 미집행 비율 1위 부처인 문화재청 그리고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궁관광산업 유사중복 사업이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경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또 다음이요. 통일부가 9년째 남북하천정비 사업에 344억을 투자했는데 9년째 집행이 제로입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작년에 집행 실적이 0%인 신규 사업이 14개 부처에 44개, 규모로는 무려 1조 5천억입니다.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요. 상반기에 미집행 이 비율이 높은 규모가 큰 부처를 살펴보게 되면 모두 3,034억이었는데 특히 이 가장 큰 이 규모가 국토부에 2조 원이 넘습니다. 좀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하고요. 여기 있고요. 자, 부총리님, 이게 정부 지출이 경제 성장률을 구성하는 항목 중에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성장이 지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대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 지출 매우 성장률 구성의 중요한 요소고 지금 지적하신 몇 개 사업들은 저희도 이것이 문제점이 많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문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써야 될 것이고요. 지금 4분기에 저희가 재정 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미집행 부분을 반드시 실집행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도 구할 것이고 부처들에게도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올해부는 그렇게 좀 해결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자료 분석도 하면서 기재부로부터 받은 앞으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과 올해 중복 과잉 사업 689개를 통폐합했고 내년 예산안에서도 약 205개 사업을 갖다 감축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을 완벽하게 짤 수는 없지만은 불용액을 최소화해가지고 불효불급한 곳에 예산의 편성이 지향되도록 하고 꼭 필요한 것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가지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갖다가 당부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의원님 지적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 이것도 지금 미집행이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박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정경련 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예를 들면 삼성이 204억 원, 현대차가 128억 원, SK가 111억 원 이렇게 냈는데요. 이 기업들이 자사가 보유한 공익재단에는 단돈 1원도 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부총리님? 제가 이 회사들이 우선 자사보유공익재단에 출연을 안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 단돈 1원도 내지 않았는데요. 이 기업들이 낸 이 수치를 보면 이게 법인세를 1 내지 2% 올렸을 때 이 기업들이 부담해야 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걷고 있는 거고 전경련은 중간에 앉아서 준조세를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경련이 법인세를 반대하면서 공식적으로 법인세를 반대하고 국회에 와서 로비하고 또 정부가 이것을 보호하면서 반대해주면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세금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기업들로부터 그것도 부당한 방법으로. 그리고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 잘 듣는 기업 봐주고 말 안 듣는 기업 내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 국가가 썩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한 것 저는 당장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7,50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규모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희는 그냥. 네. 예. 이게 그런데 김영란법에 의하면 저는 업무 추진비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찾아보니까 이 업무 추진비가 그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사용 용처가 많이 옛날보다 제한이 될 것을 본다면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어쨌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물론 심의를 네. 하시겠지만. 예.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산업 기업 구조조정에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동안의 컨트롤 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산업경제관광 관계장관 회의라는 걸 6월 달에 그 발족을 시키면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바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포항남 울릉 그 단체가 새로 단체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주무관청에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전경련 썩고 있는 대한민국을 더 침몰하게 만드는 전경련은 저는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재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정기부금 단체를 지정한 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형태의 재단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그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제도상의 문제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굉장히 아무튼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영란법이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김영란법 시행에 의해서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할 내역들이 있어요. 사용일자, 구체적인 집행 내역, 사용처, 집행 대상자, 집행 구분, 총 인원, 집행 금액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야 하는데 제가 2016년도 7월 달에 부총리실 업무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지금 허술하게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요. 부총리의 업무 추진비가 연간 네, 서울 구로을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설정하셨더랬죠? 예. 네. 2017년이 되면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어느 한 항목 하나 목표에 지금 현재 근접하는 것이 없습니다. 뭐 1인당 소득은 물론 잠재 성장률, 뭐 고용률, 뭐 지금 조금 전에 다 시인을 하셨는데 특히 국가 채무 비율 이 지금 현재 40.4%인데 이게 임기 3년 동안 239.6조 원이 증가했어요. 역대 정부 중에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지금 박근혜 정권의 경제 운영 방향이 빚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 연간 사교육비를 17조 원 이하로 줄이겠다 그랬는데 지금 32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은 실제적으로 선거 공약은 물론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목표의 근접치에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경련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침몰하는 그 경제에 대해서 중간에 앉아서 주운조세를 걷어들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법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저희가 지정할 때는 그냥 요건만 맞으면은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하는 것 역시 그 해당 단체와 이제 그 취소 요건을 담당하는 그 부처가 해줘야 됩니다. 예. 아직도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문제 의식이 없으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지금 정경련 스스로 이 재단을 해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서류를 파쇄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갖다가 엄호하는 이 자세 이거부터가 지금 국민적 공분을 저는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경련이 이렇게 중간에 앉아서 주운조세를 걷어들이는 이러한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따끔하게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 지정기부금 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경련이 이것을 해체하고 지금 새로운 것을 두 개를 합쳐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지정기부금 단체 또 지정해 주실 겁니까? 일단 그 주무부처가 그것을 제대로 된 단체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저희가 그것을 지정을 하는지 마는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결코 전경련이다 이런 단체를 엄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로서는 지정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